안녕하십니까. 평형 두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형을 지난 시간에 그 평형상수 갖고 예제 문제 풀는데 가정하기 전에까지 가정 들어가기 전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었죠. 풀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제 가정이 들어가서 문제를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 할 텐데,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16장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반응 속도론 배웠죠. 그래서 반응 속도론 배우면서 V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V가 반응 속도라는 것은 A에서 B로 간다고 하면은 A가 없어지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죠. 만약에 B 입장, 생성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없이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할 수 있고, 이걸 반응 속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반응에 미치는 인자가 이제 네 가지가 있었는데, 충돌 빈도, 물리적 성질, 그리고 온도, 촉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이 촉매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우리가 온도를 고정을 하고, 그러니까 촉매도 없는 거죠. 촉매도 없고 온도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농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날 수 있었잖아요. 온도는 다시 뒤에 RNA-식이 나오겠지만 농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결국은 V는 K의 A의 M승, B의 N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만약에 A와 A 더하기 B가 C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M과 N은 반응식의 개수가 아니라 그랬죠. 반응 차수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험에서 나오는 숫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M과 반응 차수는 반드시 실험을 해서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단 1차 반응이라고 하면은 M과 N은 반응식의 개수를 갖다가 지수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단일 반응이라는 건 어떻게 아느냐? 1차 반응이라는 건 그것도 결국은 실험을 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푸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고 1차 반응이다 라고 나오면은 1차 반응은 아니죠. 단일 단계 반응이다 라고 나오면은 그게 개수를 지수로 바로 쓸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1차 반응이냐 2차 반응이냐 3차 반응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V는 K의 A의 M승 B의 N승인데, 대괄호가 치워졌으니까 대괄호 그러니까 쳐져 있는 이거의 단위는 몰로 들어갔죠. 그래서 몰 퍼 리터고, 그렇죠? 그리고 V는 원래 자체는 우리가 A가 B로 갔을 때나 A 더하기 B가 C로 갔을 때에 반응물의 입장에서 보면 없어지는 농도니까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 퍼 리터 퍼 세크고, 결국 오른쪽에 이제 지수가 막 들어가서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있는 K가 속도상수고, 속도상수의 단위가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1차 반응이냐 2차 반응이냐 3차 반응이냐에 따라서 속도상수는 변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속도상수가 변하고, 그 다음에 뭐 했었나요? K 얘기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값을 이제 구하는 걸 했었죠. 그리고 M과 N을 구하는 거를 연습 문제를 쭉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16장 마지막에 아레니우스식 나왔었죠. 그래서 속도상수 K는 뭐랑 연관이 돼 있냐? 라고 하면 속도상수 K는 A의 2의 마이너스 RT분의 2A 라고 얘기를 했었고,
속도상수 K는 A는 자중률이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프리퀀시 팩터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중률에서 생겨먹은 애라고 하면 좀 그렇죠. 물질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해서 만드냐 이렇게 해서 만드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속도상수 K는 온도가 올라가면 A의 2의 마이너스 RT분의 2A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상수는 커지고 EA는 활성화 에너지라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K는 높아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속도상수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결국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정비례 반응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는 그건 거기까지 가고 속도상수까지 가고 EA는 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죠. 활성화 에너지고 활성화 에너지는 그 반응이 넘어가기까지의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7장 넘어오면서 뭘 얘기를 했었냐면 그러면 그 활성화 에너지 자체는 뭐냐라고 나와서 활성화 에너지 자체가 나오기 전에 평형에 넘어서 평형이란 무엇이냐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형이란 속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속도가 아까 다 나면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 반응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 농도가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평형이라고 했죠. 왜 안 변해요? 동적 평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평형상수가 나오죠.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상수와 역반응의 속도상수의 비율을 우리가 평형상수 K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결국은 속도상수가 속도와 정비례의 관계가 있으니 만약에 농도가 똑같다고 하면은 또는 뭐 농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속도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빨리 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반응의 속도가 빨리 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상수의 비니까 속도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리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의 평형상수 K와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QC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응지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응지수고 그거를 이제 풀어갖고 우리가 보게 되면 반응지수와 K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반응지수가 만약에 K보다 크다 그러면 역반응이 가는 거고 반응지수와 Q가 똑같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 있는 거고 K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정반응에 갈 여지가 남아있다 라는 것까지 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고 문제 막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초기 농도 변화 이런 거 있었고 오탈자가 조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번 학기 이거를 처음 하는 것 같았고 EPPT로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오탈자가 조금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기 농도 변화까지 했는데 두 번째 오늘 평형 문제 해볼게요. 가정이 들어가는 얘기를 좀 할게요. 포스제는 세계협약에 의해서 금지된 강력한 화학무기예요. 포스제 먹으면 죽어요. 이거 옛날에 유태인들 죽일 때 썼던 그 가스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CCL4 나오면서 그 가스계 소화약제 했을 때 이거 독일군들이 사용했었다 그랬죠. 유태인 죽이려고.
포스대는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요. CO와 Cl2. 그래서 얘가 분해가 되니까 일산화탄소가 바로 나오니까 바로 죽겠죠. KC 평형상수는 8.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요. 360도에서. 그래서 10리터에 넣은 다음에 포스겐을 분해해 평형에 도달했을 때 CO, Cl2, CO, Cl2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금 고민해야 되는 게, 문제 풀기 전에 고민해야 되는 게, 우선 대가루를 주어졌으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농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몰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몰 퍼 리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라스크 나오고 용량 주잖아요. 이거 앞에 뒤에 몰수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플라스크랑 요거에 몰수 줬으니까 몰 농도를 써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산을 할 때.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크 내용 나오고 들어갔으니까 몰 농도 구해야죠. 그렇죠? 몰 농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반응식에서 보면은, 반응식 요거 보면은 얘 하나가 깨졌고 얘 나오는데, 그러면 얘가 들어간 만큼 얘 CO와 CL의 농도는 같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CO와 CL의 농도는 같아요. 그리고 얘의 농도도 어떻게 똑같아요? COCl2의 없어진 농도랑 똑같죠. 없어진 농도. 그래서 0.05에서 마이너스 X만큼 없어진 농도가 요 농도라고 하면은 얘네 두 배의 농도는 어떻게 해요? X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서 나온 거를 여기 얘를 갖고 평형상수 쓰면 어떻게 돼요?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특별히 뭐 그런 얘기 없었죠. 단일 단계 반응이니 뭐 이런 거 없었죠. 단일 단계 반응이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 없었으니까 뭐라 그러고요? 그냥 반응 지수를, 아니 반응 개수를 반응 지수로 사용해도 되겠죠. 물론 원래 정식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나와야 돼요.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나와야 돼요. 1차 반응 여기, 아니면 또는 뭐 2차 반응이라고 나오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KC 값 주어주고 우리 농도 주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정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가정을 하기 전이면 어떻게 되면,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X를 풀고 싶어요. 요 밑에 거 제외하고 X를 풀려면 얘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쵸? 일단 여기 X제곱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은 뭐가 나오나요? 요거 곱하기 X 플러스 뭐 얼마 상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X를 구하려면은 원래는 근해 공식을 갖고 풀어야 돼요. 요거 갖고 풀려면은 풀 수 있죠, 여러분들 원래. 그런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자고 얘기를 해갖고 하려고 X의 농도가 아주 작다고 하고 무시할게요. 근데 이거 왜 무시하나요? 라고 하면은 얘가 요만큼 분해되는데 분해되는 농도가 아주 작다고 생각해볼게요. 분해되는 정도가 크기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미량의 만큼만 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이 COCl2는 워낙 많은데 조금 갔으니 원래 양이랑 얼마 차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무시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 빠지면은 8.3 곱하기 10에서 마이너스 4승 0.5 곱하기 분해된 거는 그대로 써야죠. X제곱.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왼쪽으로 넘기면은 루트만 씌우면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무시를 안 해도 돼요. 마이너스 X를 무시를 안 하고 풀면은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반 농도가 많고 분해된 게 아주 조금이라고 예상을
하면은 이걸 무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은 그냥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렇게 계산한 게 이거예요. x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이 앞에 얘가 요걸로 분해된 게 요만큼이란 얘기예요. 근데 앞에 0.05몰에 비해서 0.05몰에 비해서 얘가 분해된 게 아주 작죠? 작아요. 작으니까 그만큼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가정을 쓸 때는 꼭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밑에 보면은 가정에서 0.05몰에서 x만큼 빠졌을 때에 그 농도 차이가 5% 미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정도가 5% 미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2 어디 갔어요? 0.0. 요거 x가 0.0이죠. 그 다음에 원래 농도 0.05죠. 그게 0.04가 나오고 퍼센트로 나오면 4%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학자들끼리 약속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가정을 붙일 때는 5% 미만이면은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때 5% 미만이면은 쓸 수 있는데 5% 이상이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언제가 5%냐, 언제가 5% 미만이냐? 가정을 쓰고 만약에 이거 검토를 안 썼다, 그러면 오답이에요. 오답. 만약에 이런 가정을 썼다고 하면 검토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대충 볼게요. 대충. 만약에 이 숫자랑 비교를 하는데 0.05에서 밑에가 분모가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할게요. 아주 작은 숫자. 그리고 빼는 x값이 크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요만큼 빠지면은 큰 데에서 작은 데 소량만큼을 빼면은 상관없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래 가질 게 요만큼이야. 그런데 이만큼 반 정도 없는 걸로 가정하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숫자 밑에 분모에서 빼는 요 가정의 숫자가 원래 값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뒤에 또 실제 예가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제 B 나오네요.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 0.1몰 갖고, 그러니까 아까 몰농도 주고 리터 주어졌으니까 몰농도로 계산하고, 그렇죠? 그리고 분해됐으니까 요거 x로 놓고, 렛이라는 게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 Cl2가 이큐빌리엄, 그래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에 x라고 놓고, 요거 0.01몰 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x 무시해 볼게요. 아까 0.05몰이었는데 이거 x를 무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값이 이만큼 나와요. 아이고 이것도 못하네. 마이너스 3승 올려주세요. 자, 그런데 그 검토해 볼게요. 그랬더니 오차율 얼마나 나와요? 29%나 나와요. 29%.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앞에 0.05 마이너스 x일 때는 이만큼 밑에 요만큼 빠진 건데, 이 두 번째 거는 조그만 상태에서 많이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이거 이쪽을 넘기고 얘 x제곱하고 얘도 넘기고, 아니지, 이쪽 넘기고 x제곱하고 푼 다음에 다시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근해 공식 갖고 풀어갖고 뭐 쭉쭉쭉 풀어갖고 이렇게 나오겠죠. 근해 공식은 나이가 뭐 다 못 외워요. 뭐 루트 뭐 얼마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x 값이고, x 값 이대로 쓰고, COCl2는 집어넣었고 0.01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x를 무시를 해도 되는 경우와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찝찝해. 이 5% 뭐고 뭐 나중에 또 틀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다 근해 공식으로 풀 거야. 그럼 근해 공식으로 풀면 돼요. 그런데 아이 언제 계산해? 이거 대충 보면은 누대중 나오잖아. 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푸셔도 돼요. 단 x를 무시하면은 검토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네, 이원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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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내일 되는데 초빙교관 누구 어느 과 뽑아요? 아, 네,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 주세요. 네. 다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순화 가정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x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a가 이제 반응을 무시할 수 있다면 KC는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고 농도는 A 농도는 상대적으로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상대적으로 작아야 되고 이게 상대적으로 커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라고 하니까 딱 마음에 안 오죠? 상대적으로니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걸 갖고 많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A의 초기 농도와 KC가 나눴을 때 400 이상이면은 5% 이내가 된대요. 그리고 여기 그 초기 농도와 KC를 나눴을 때 400 이상이면은 400 이하면은 5% 이상의 방정식에 5% 이상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된대요. 저도 이거는 못 외우는데 400 뭐 이거까지 못 외우는데 외우시면은 편안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유용할 것 같죠? 예제 17.10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방향의 예측 및 평형 농도 계산인데 한 화학회사 연구개발팀이 천연가스 성분인 메탄과 황화수소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메탄과 황화수소를 반응해서 황화탄소와 이황화탄소네요. 그다음에 수소를 반응하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실험실의 용기에서 보니까 메테인의 이제 그 농도 주어지고 그다음에 이황화탄소 농도 주어지네요. 그다음에 CS 농도 주어지고 수소의 농도 주어지고 보니까 용기 부피 용기 주어졌죠. 그러니까 부피 용기 주어졌으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몰농도 구해야겠죠. 몰농도 구해주고 온도 주어졌어요. KC 값도 주어졌네요. 그러니까 KC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고 나서의 농도를 비교를 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A 읽어보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푸셔야겠어요? 요 지금 주어진 농도에서의 QC 값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QC랑 KC 값을 비교해서 QC가 큰가 KC가 큰가 QC와 KC 중에 같은가 이걸 봐야겠죠. 자,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의 얘 농도를 주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B는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그 반응표 세워갖고 봐야겠죠. 풀어볼게요. 아까 이제 부피 0.25
0.25L, 그러니까 250ml에 주어지고 1몰 녹였다 있으니까 농도는 이제 4몰이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각각의 농도는 그냥 단순히 구할 수 있죠. 이건 아주 쉽죠. 근데 QC는 어떻게 돼요? QC는 앞에 이 반응이니까 이거 그냥 반응 갖다 그냥 그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단 얘도 뭐 어떻게 돼요?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라는 게 붙어야겠죠. 단일 단계 반응이라면 이렇게 붙어야 돼요. 사실은. 자, QC고 이거 그대로 갖다 쓰고 농도 그대로 넣었죠. 뭐 4, 8, 4, 8 갖다 놓으면은 64 나오죠. 근데 아까 KC 값 주어졌죠. KC 값이 얼마였나요? 0.036이라고 했으니까 KC랑 QC랑 비교하면은 QC가 훨씬 크죠. 근데 QC랑 KC 중에서 QC가 더 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응이 역반응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역반응. 여기서 그때 막대 그래프 나왔을 때 두 개가 똑같으면은 QC랑 KC랑 똑같으면 평형. QC랑 KC 중에서 QC가 더 크면은 역반응. KC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C랑 QC랑 비교해서 KC가 더 크다 라고 하면은 정반응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응은 역반응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테인의 농도를 주고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의 다른 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농도를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농도를 주어지고 평형 반응식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메테인이 소비된 만큼 앞에 몰수 따져갖고 이렇게 평형이 됐을 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거 갖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누르면 되죠. 얘가 이만큼 됐다며요. 0.5이 됐다며.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그러면 x는 얼마예요? 1.5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조금 쉽죠. 앞에 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정리하기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이제 16장, 17장, 18장도 마찬가지야. 18장도 여러분들 뒤에 가면은 계속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평형 문제 풀라고 하면은 우선 균형 반응식 써야겠죠. 균형 반응식을 써야 되고 반응 지수도 써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몰수 써야 되고. 그래서 문제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세요? 몰수 주고 리터 주고 그 다음에 말로써 쭉 설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응식 세우고 반응 개수 맞추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KC랑 QC 쓰고 그 다음에 반응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반응표 만들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단순화 과정 우리 배웠죠. 근데 단순화 과정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죠. 만약에 단순화 과정을 쓰겠다고 하면은 오차 범위가 5% 이내가 돼야 되고 5% 이상 되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만약에 오차 범위가 5%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근해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무시 안 되는 거 5% 미만이라서 그 단순화 과정을 거치는 거는 실제 화학 공정에서 5%면은 아니 뭐 5% 좀 더 넣지 뭐 10% 더 넣지 뭐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조금 해도. 이번 수업 17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르 샤트리의 원리예요. 르 샤트리의 법칙, 르 샤트리 프린세스라고 얘기하고 평형에 있는 화학계가 자극을 받으면 전체 반응은 그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다시 평형에 도달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반응물이 있고 뒤에 보나요? 여기 예로 할게요.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고 나서 얘가 반응이 완전히 종결이 됐어요. 종결? 그래서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고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가는 속도가 똑같다고 그랬죠.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똑같지만 농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구했었냐면은 그 평형상수를 구했잖아요. 평형상수 K 값 구했잖아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상수 K와 역반응의 속도상수의 비율을 우리가 K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 K에 대한 게 농도에 대한 텀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내가 평행을 깨기 위해서 뭘 집어넣었다고 해볼게요. 딱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뭐 PCL5에다 뭘 집어넣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K 값이에요? 아니죠.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PCL5에다가 내가 다시 PCL5를 더 넣게 되면은 그때는 KC가 아니라 QC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QC는 다시 새로운 KC의 그 농도와 똑같아지려고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을 다시 하겠죠. 그 반응이 어디로 되냐? 역반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르 샤틀의 원리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평형에 도달을 하고 나서의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는 속도가 똑같다 그랬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속도와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속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이 반응에 대해서 CL이나 PCS를 더 집어넣었다. 그래서 평형을 깼어요. 그러면 QC로 되고 결국은 그 QC는 KC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 반응물 쪽으로 더 간다. 이게 르 샤틀의 원리예요. 자, 이거 그래서 말로 된 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게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평형에 있는 화학계가 자극을 받으면 그 전체 반응 자체의 자극을 완화하려는 반응으로 진행하여 다시 평형에 도달하고 반응 변화의 영향을 보면은 여기 나오죠.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개의 일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즉 반응물의 첨가나 생성물의 제거가 되면 평형의 추는 오른쪽으로 된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반응물을 막 첨가하거나 아니면 생성물을 막 빼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정반응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되면 역반응과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업에 우리가 화공 공정이나 아니면 화학 공장에서 반응물을 막 설계를 하는데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어떻게 내가 반응물을 계속 빼요. 계속 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응물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계속 똑같은 속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은 빨리빨리 생산을 해갖고 단가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르 샤틀의 원리에 의하면은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 반응물을 빼고 계속 첨가물을 넣었고 초기 속도를 반응 속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걔가 미치는 영향이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평형에 보면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기존의 평형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평형에 도달했다는 게 농도가 같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랬죠. 왜냐면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됐다는 거를 속도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CL을 더 집어넣었어요. 더 추가로 집어넣은 거죠. 여기 0.075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초기 농도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평형에 도달한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진 것만큼. 자,
그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할게요.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반응에 의하면 1대 1대 1이니까 마이너스 x, x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평행에 도달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0.200 마이너스 x, 0.200 마이너스 x, 0.600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여기 스타일은 새로운 평행값이 어떻게 얻는다? 이만큼 된다. x값이 0.037 정도 되겠네요. 즉 여기서 이 두 개 반응에서 CL을 더 넣으면 오른쪽 반응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우리가 원래 그 반응, 기존의 반응을 다 하고 나서 평행에 도달했을 때가 요 왼쪽에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노란색 볼게요. 노란색 보면은 갑자기 빵 터뜨리잖아요. 이게 농도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농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나머지 PCl3나 PCl5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농도를 확 진하게 하면 얘가 농도가 진해지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농도들은 평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던 거가 Q와 K가 같은 값이었는데 중간에 평형을 깨고 그 평형은 다시 Q와 K로 같아지는 점으로 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로 설명한 거고. 자, 예제 17.11입니다. 평형 위치에 대한 농도의 변화의 예측이고 이런 반응이 있대요. 공기질을 높이고 유용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화학자들은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황을 제거한다. 탈황 제거 반응이죠. 그래서 황화수소에 O2를 첨가함으로써 가능한데 여기 넣어갖고 황만 유황만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산소를 첨가하면은 물이랑 얘랑 O2 뭐 이런 거 반응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예요.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라는 거죠. 그럼 얘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물을 더 집어넣은 거죠. 반응물을 더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성물은 많이 생기고 반응물은 줄어들겠죠. 볼게요. 만약에 이제 QC 새로운 QC죠. 반응을 한 상태에서 O를 집어넣었으니까 새로운 QC인데 아이고 이거를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서 이 황은 반응식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얘는 원래대로 되면 QC나 KC도 활동도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반응에 보면은 없어요. 이거 오타고요. 이거 첨자인데. 그래서 얘가 없고, 그래서 O2가 첨가가 됐을 때 Q는 감소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QC와 KC로 같이 될 때까지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반응물을 더 넣었으니까. 그래서 O2는 증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Q가 첨가됐을 때 Q는 감소되고 반응은 QC가 될 때까지 오른쪽으로 진행돼서 H2SO4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얘 감소하겠죠. 얘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얘 증가하고 얘 감소하고 얘는 변화 없겠고 산소는 요거는 반응이 좀 다른 거네요. H2S랑 황을 첨가하니까 H2S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진행돼서 O2 증가하고 고체 S는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요거 반응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죠. 이거를 잘 알아야지 뒤에 또 나중에 그 버퍼 솔루션 나올 때 3연계 평형할 때 편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기체 압력의 변화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 하냐면은 KC 구하면서 KP도 했었죠.
그 KP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이상기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가스의 반응이라고 하면은 가스의 반응이 그러니까 압력의 변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죠. 압력의 변화. 왜냐면 그 일정 우리가 반응할 때의 부피는 정해져 있으니까 몰수의 변화가 결국은 압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몰수의 변화가 왜 압력의 변화예요? 1학기 지난 학기 때 했었는데 몰수가 많이 되면은 결국은 이 벽에 때리는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개수가. 압력이라는 게 분자 입장에서 보면은 때리는 개수 또는 때리는 얼마큼 세게 때리냐, 얼마나 때리느냐가 압력으로 작용을 하니까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어떻게 돼요? 얼마큼 많이 때리느냐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기체 상태에서 비활성 가스, 즉 아르곤 같은 비활성 가스를 첨가했다고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평형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비활성 가스를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아주 많이 넣었어요. 비활성 가스를 여기다 엄청 많이 넣었어. 그래서 얘 압력을 많이 넣었다고 하면은 그 원래 요 안에 들어가 있던 애들이 비활성 가스에 물려갖고 얘네끼리 둘이가 반응을 했어. 그래서 액체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반응이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 가스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조금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집어넣었다는 거고 반응 부피 자체가 압력이 만약에 이 통체 자체의 압력이 변했어요. 그래서 얘 피스톤이 내려가거나 또는 올라갔어. 여기 피스톤이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갔어. 내려갔다는 얘기는 부피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겠죠. 압력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 기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거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즉 반응물을 여기서 막 생성을 했는데 반응물을 막 뒤에 나올 거예요. 아마. 반응물이 막 생성됐는데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얘를 피스톤을 증가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분자를 더 많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A 볼게요. 압력 변화의 예측이에요. 여기 보니까 CaO가 있죠. 얘 고체니까 그 QC 값에 변화 있어요, 없어요? K씨나 없죠. 그냥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니까 얘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리고 CO2만이 기체죠. 반응물에서 아니 생성물에서. 그러니까 수동률이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부피를 증가시키면 돼요. 부피를. 그리고 얘 볼게요. 얘도 고체죠. 그리고 이거 오타 같은데요? 얘도 고체인데 고체 같아요. 얘만 기체고. 자, 그래서 A번을 요거 변화시킬게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반응물이 더 많으므로 기체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은 3몰이고 1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응물 쪽에 더 많이 있으니까 부피를 줄이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또 세 번째, 반응식의 양쪽에 몰수가 같죠. 얘 같은 경우는 1몰 되고 2몰 되는 거죠. 그리고 부피 변화는 수등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형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이거는 우리가 다 했었죠. 이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면 K 자체는 어디서부터 와요? K는 역반응분의 정반응분의 역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반응분의 역반응이니까 우리가 K 자체는 속도상수의 비율에서 오는 거잖아요. 속도상수의 비율. 그렇죠? 속도상수에서 비율에 오는 건데 속도상수는 또 어디서 와요? 뭐의 상수라고 그랬어요? 온도에 대한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K 자체는 온도에 대한 상수예요. 그렇죠? 온도에 대한 상수예요. 그래서 K를 변화시키려면 온도를 변화시켜야 돼요. 물론 온도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것들이 촉매가 없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반응물이나 생성물에 하나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보통 이제 발열 반응 우리가 보통 이제 반응을 할 때 얘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이 이렇게 있고 생성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발열 반응이에요. 자, 발열 반응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깥의 온도를 차갑게 했어요. 차갑게 했어요. 그러면 반응은 어떻게 돼요? 반응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다 그거예요. 당연히 빨라져요. 왜냐면 내가 발열 반응을 하는데 밖에서 열을 내가 계속 빼주고 있어. 그러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반응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수동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 반대로 발열 반응인데 반대로 내가 열을 막 줘요. 막 주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발산시키지 못하니까 반응이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열과 그러니까 열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 열은 생성물이고, 그러니까 열이 생성물이라고 하고, 흡열 반응에서 열은 반응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는 게 이 책에서 뭐라고 쓰냐면은 열 자체도 생성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반응물 더하기 생성물인데, 그러니까 반응물이 더해져갖고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 생성물의 한 부산물로 열이 생긴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르샤트리의 법칙에 의해서 열도 생성물이기 때문에 열을 주어지거나 빼게 되면은 반응은 표명은 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그 온도에 대한 거를 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온도를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쿠아 용액 상태이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네요. 그렇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인데 발열 반응에서는 온도를 낮추면은 생성물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가겠고, 얘는 반대로 흡열 반응인데 온도가 증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도 잘 가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춰야지 잘 가는 거고, 여기는 온도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반응이 안 가겠고, 얘는 반응이 잘 가겠고, 그렇게 되겠죠. 얘는 밑에 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발열 반응이니까 생성물이니까 얘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생성물이니까 얘가 더 많이 취한 거 아니까 왼쪽으로 가겠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열이라고 하면은 흡열 반응이니까 온도가 증가되면은 반응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 얘도 흡열 반응이었죠. 흡열 반응이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를 치면은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면서 감소가 되겠죠. 아이고, 오타 같았는데요. 얘도 오타네요. 그 오타가 PPT를 새로 만들었더니 오타가 좀 많아요. A, B, C인데. 자, 그래서
평형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평형에 도달을 하고 나서 농도를 증가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은 평형이 깨지면서 당연히 생성물 쪽으로 가고, 만약에 반응물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생성물 쪽으로 안 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생성물 입장에서는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켜야지 다시 정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압력에 대한 얘기는 뭐 했어요? 농도, 그 기체에 대한 농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압력이 만약에 그 고체의 상태에서 압력을 내가 증가시키면, 아니 압력을 감소시키면은 조금 더 정반응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온도에 대한 것도 온도가 결국은 열이 생성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은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열을 빼줘야 되고, 발열 반응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열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야지 정반응 쪽으로 잘 가겠죠. 예제 보겠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예제 다음 반응에서 XY고 뭐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델타 H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흡열 반응이겠죠. 자, 그래서 혼합되었다. 온도가 이 온도에서 K가 2라면 평형 상태에서 혼합물을 나타내는 50도.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물의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 쪽으로 할까 생성물 쪽으로 갈까 예측하는 얘기고, 혼합물의 평형에 있을 때 높아지면 Y2의 평형은 어떠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너무 쉬워갖고 그림 볼게요. 그래서 개 쓰셔야겠죠. 그래서 몇 개냐? 하나,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있고, 요 초록색의 농도가 변하고 있네요. 깨진 거네요. 자, 그래서 그냥 바로 볼게요. 이거 너무 쉬워갖고. 그래서 반응식은 아까 그대로 쓸 수 있죠. QC죠, QC. 그래서 Q는 XY가 있고, 그렇죠? XY가 있고, 다시 XY, X가 있고, 얘가 그림 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돼 있고, 이게 하나하나 돼 있죠, X가. 그 다음에 Y도 하나하나 있죠? Y가 어떤 건가요? Y가 무슨 건가요? Y가 보라네요. 그래서 Y가 보라, X가 초록, 요거. 그렇죠? 하나, 이거 두 개인데. 아니야, 1대1인 반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3이니까 15 나오고, 그림 2도 마찬가지죠. 2 곱하기 2 분의 4분의 2, 4 곱하기 2. 말이 계속 헷갈리네요. 2 나오고 QC를 분류할 수 있고. 너무 쉽죠? 그래서 앞에 1번에서 K가 2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 1, 2, 3 중에 QC값 구했으니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림 2가 Q와 K가 같으니까 평행에 있다고 하고, 그림 1은 Q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역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그림 3은 Q와 K 중에 K가 더 크니까 정반응 쪽으로 갈 거고, C에서 0보다 크니까 흡열 반응이고, 그렇죠? 흡열 반응이고,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잘 가겠죠? 발열 반응 쪽으로 발열 반응이래. 정반응 쪽으로 가겠죠? 이것도 오타 같은데요. 아래쪽자 써야 되는데. 자. 암모니아의 제조 공정인데 거의 PPT가 다 온 것 같아요. 얘도 오타네요. 아래쪽자 쓰셔야겠죠. 아래쪽자 쓰셔야 되고, 질소랑 수소랑 결합을 해갖고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래요. 발열 반응인데, 공업적 제조를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암모니아 농도를 계속 줄여야겠죠. 얘 반응물이니까 쭉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이니까 계속 부딪혀야겠죠, 얘가. 막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을 꽉 눌러야겠죠. 이게 꼭 그 평형 상태 아니더라도 반응 속도론 쪽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딪혀야지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딪혀야 되니까 굳이 K 평형 생각하지 않더라도 압력을 높여야지 막 부딪힐 거고.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발열 반응이니까 온도를 낮춰야겠죠, 주위에. 자, 그런데 이게 공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프로덕트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농도를 계속 빼고 압력 높이고 온도를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 전체의 반응기의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높여갖고 수동률을 높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그러면 공학적 생각에서 보면은 상업적으로 보면은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가 있죠. 그리고 온도를 낮추기는 하되 적당히 낮춰야겠죠. 여기 보면은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온도가 지금 보니까 800켈빈에서는 마이너스 2승인데 200에서는 어떻게 돼요? 15 정도 되죠, KC가. 그렇죠. 온도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것은 얼마인지 제가 다 딱 또 모르겠는데 KC 값이 너무 크면은 KC 값이 크니까 좋긴 하죠. 갑자기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반응의 속도 상수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율이니까 KC 값은 온도가 낮아지면 커지긴 해요. 그렇죠? 근데 속도 자체는 늦어진다. 빨라져야겠죠? 내려가야지. 자, 여기까지가 이번 수업 시간 마지막인데 17장 이제 마지막 한 건데 17장은 조금 빨리 끝났는데 18장 넘어가면은 맞죠? 18장 가면은 요 반응 속도론에 대한 거를 다시 할 거예요. 이어서 나갈 거예요. 아마 뭐가 나오죠? 루이스 산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산염기에 대한 평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퍼 솔루션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16장에 대한 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은 17, 18, 19가 다 말아먹는 거예요. 19, 20도 마찬가지예요. 20장도 우리가 엔트로피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전기화학 나올 텐데 16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5장은 유기화학 반응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은 K값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5장에서 나오는 거 K값.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 상수 K와 역반응의 속도 상수 K의 비율이 K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죠? 그 K와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의 값과 비교해서 QC랑 비교를 했죠. 그래서 QC랑 비교를 해서 얘가 정반응으로 더 할 거냐 역반응을 할 거냐 예측을 해야겠죠. 그리고 뭐 했어요? 우리가 QC 구하고 나서 반응물 농도 주고 얘가 얼마만큼 반응이 되느냐를 구하고 QC 값 주고 KC 값 주고 뭐 몰농도 주고 그 다음에 부피 주고 그렇죠? 부피 주고 이 상태에서 몰농도 구하는 거 나왔었죠. 그래서 반응식 나왔던 거. 그래서 중간에 제가 요거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게 아마 다른 문제 보면. 그래서 균형 반응 K값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고 K값과 QC에 대한 비교에 대한 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는데
말로써 주들주들주들 써놨어. 반응식 안 주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반응식 세우고 개수 맞춰야 되고 개수 맞춘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몰롱도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응표 계산해야죠. 반응표 계산해서 x값을 구해야 되고 x값을 구할 때에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 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 하면 가정 붙여야죠. 그래서 뭐 그 K10분의 QC 뭐 K10분의 아니죠. QC분의 KC였나요? 뭐 아까 400 나온 거. 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서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쓰려면 쓰세요. 어쨌든 그래서 5%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거 계산해야 된다 했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단순화 가정을 거친다고 하면 그렇죠? 무시될만 하면 이게 여기서 17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르샤틀의 법칙 중요하다 그랬죠. 두 개 다 어느 게 더 그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르샤틀의 법칙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법칙을 그냥 르샤틀의 법칙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반응물 쪽에 첨가를 더하면은 반응물은 생성물 쪽으로 가고 생성물 쪽에 첨가를 더하면은 반응물 쪽으로 역반응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제거를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평형에 도달하고 나서 생성물을 제거를 하면은 상대적인 농도가 변화가 생기면서 갈 수 있다 그랬죠. 즉 새로운 QC에 도달을 하고 나서 얘가 다시 QC와 KC가 도달하기 위해서 반응이 새로 간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첨가했을 때 QC와 KC가 어떻게 변하는데 뭐 공업적으로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17장 이번 수업 끝내도록 하고 16장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17장 해야지 다시 그 산연계 평형할 때 또 얘가 또 나와요.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예습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